그리고 요전번에 백퍼블을 했는데 하이요 안녕하세요. 백퍼블을 했는데 백퍼블 요번에 신작이 나왔더라고요. 그 DLC로 신맵이 나와가지고 잠깐 했어요. 물론 제가 DLC를 산 건 아니고 그 아는 분께서 이제 DLC를 갖고 계셔서 같이 했는데 이번 DLC 일단 맵은 6개예요. 맵은 6개인데 그 중에 이제 2개는 스킵을 했어요. 그 리듬 굴락으로 스킵을 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요번 DLC에 대한 평가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돈을 내고 산 게 아니라서 솔직히 이런 평가를 내기는 좀 그렇긴 한데 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맵은 돌려막진 않았어요. 솔직히 가격대가 있다 보니까 18,000원이다 보니까 이걸 만약에 맵을 돌려막기 했으면 진짜 욕을 시게 박았을 거예요 진짜. 일단 맵은 돌려막진 않았어요. 맵은 다행히도 그러니까 그 뭐지 백퍼블 하시던 분들 중에 제일 많이 얘기 나왔던 게 맵 왜 이렇게 돌려쓰냐 막 이거였는데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맵을 돌려쓰진 않았고 이제 신규 몹이 몇 마리 추가가 됐어요. 신규 몹이 몇 마리 추가됐는데 설정이 이제 그 좀비 숙주를 받아들이는 인간? 뭐 그런 느낌이어서 약간 제정신이 있는 듯 하면서 제정신이 아닌 그런 느낌이었는데 보면서 좀 느낀 게 뭐냐면 그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스토리적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 나오는 몹들 보면 활을 쏘거나 클로를 들고 달려들거나 아니면 이제 독가스를 뿌리거나 이러거든요. 이제 독가스 같은 경우에 좀비들을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은 드는데 솔직한 심정으로 얘기를 하면은 아무리 그래도 내용이 너무 없는데 였어요. 스테이지가 6인데 그 안에 갇혀있던 그 사람들 구출하고 광산에서 탈출하는 내용이에요. 그냥 딱 그거예요. 그 안에 있던 사람들 구출하고 광산에 있는 샛길로 탈출하는 내용이에요. 그냥 딱 그거예요. 그리고 끝임. 그러면서 걔 누구지? 그 장군이 백포브레이 마을 장관이 아니 마을을 세운 장군이 하는 말이 이걸로 이제 시작이구나 이러면서 이제 복선을 깔면서 끝나요. 앞으로 걔네랑 계속 부딪힐 거라는 식으로. 안녕하세요 바카스님. 아니 근데 이게 DLC 18,000원을 내가 너무 기대한 건가? 일단 캐릭터 하나 추가되고 무기 최근에 방송 좀 켰어요. 좀 일부러 좀 켰어요. 일부러. 왜냐면은 그냥 할 건 없고 뭐 세디스팩토리 돌리다 보면 이제 심심하고 세디스팩토리가 이게 문제야. 혼자 돌리면 시간 가는 줄 몰라. 그럼 이제 혼자 하면은 막 12시간 막 13시간 하고서 끝나면은 이러고 있어. 나 이래야 되는데 뭐 하고 있던 거지?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일부러 방송을 켜고 좀 했습니다. 어쨌든 그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세디스팩토리 말고 지금 백포블 이야기를 하고 있던 중이니까 그거 마저 할게요. 백포블 솔직히 말해서 요번에 DLC 무기도 추가되고 그러니까 무기로 클로도 추가되고 활도 추가되고 보존 무기 그래요? DLC 욕심 버리셨어요? 그럴 수 있죠. 연막탄도 연막탄이라 그래야 되나? 어쨌든 그것도 하나 생기고 좀 새로운 게 몇 가지 생기긴 했어요. 그래. 그리고 좀 사람들이 예전에 얘기했던 뭔가 좀 시험을 하게 해달라, 데미지 테스트 같은 것 좀 하게 해달라, 막 이런 것도 좀 추가해주려고 노력한 흔적이 좀 보이긴 해요. 피드백을 받긴 했어. 피드백을 받긴 했어요. 그래, 그것까지는 인정을 할게요. 근데 솔직히 백포블이 너무 여태까지 인상을 너무 좋게 주질 않아가지고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번 DLC도 솔직히 말하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요. 구릴 거 아니까 평타만 치자 이 생각하면서 DLC 사는 거긴 해요. 진짜 백퍼블은. 그건 맞아요. 그건 맞는데 아 이게 중간을 쳤나? 이게 평타를 쳤나? 라고 생각하면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게 평탄가? 이게 평탄가? 평탄가라고 보기엔 너무 애매해요. 왜냐면은 첫 번째 맵부터 배를 조립해서 딴 데로 가는 건데 이거는 솔직히 맵 너무 뭐라 그러지? 너무 그거예요 진짜. 그냥 일부러 시간 걸리는 것만 쏙쏙들이 모아놨다는 느낌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좀 그러니까 예전에 그 백퍼블의 1챕터에서 4챕터를 보면은 이제 그 3챕터? 3챕터는 그래도 뭔가 스토리적으로 좀비들을 없애기 위해서 뭐 그러니까 어쨌든 스토리적으로 뭔가 계기를 주는데 얘는 디펜스를 하면서도 느끼는 게 뭐냐면 디펜스를 하고 막 배에서 물건 찾으러 가고 막 이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걸 꼭 해야 되나? 이런 느낌밖에 안 들어요 진짜. 물론 뭐 DLC니까 즐기긴 즐기겠다만 그리고 뭐 스토리적으로도 그래요. 스토리적으로 뭐 예언자 댄이라는 애가 새로 추가되는데 걔가 자기 동포들을 구출해 달라면서 시작되는 내용인데 그래서 그 장군한테 그래 구해줄게 하면서 이제 가는 건데 가기 위한 여정이 솔직히 말해서 난 그래요. 그래 맵을 돌려 쓴 거는 욕을 먹었다고 치지만 어쨌든 맵을 돌려 쓴 정당성은 줬단 말이에요. 그럼 차라리 그럴 거면 맵을 돌려 쓰는 그냥 맵을 돌려 쓰는 김에 그냥 마을 앞에서 시작하는 건 똑같이 하고 마을 앞에서 시작하는 거는 똑같이 그냥 돌려 쓰고 대신에 이제 그 좀 스테이지를 좀 뭐지 DLC답게 좀 한 진짜 뭔 1챕터부터 3챕터까지는 뭐 진짜 뭐 판이 막 한 10개 막 10개 막 8개 막 이러는데 6개 5챕터라고 써놔서 저는 솔직히 5챕터라고 써놔가지고 그럼 5챕터니까 이번에 한 또 3시간 잡아야겠네 이러고 시작했거든요. 2시간도 안 돼서 끝났어요. 진짜 게임 자체가 2시간도 안 돼서 끝났어요. 기억이 맞으면 너무 짧어. 물론 15,000원? 아니 18,000원 선에서 그 정도? 라고 생각하면은 평탄가? 싶긴 한데 솔직히 좀 기대를 하고 게임을 하기에는 좀 뭔가 가격이요? 18,000원을 알고 있어요 저는. 근데 가격대 비율로는 좀 뭐지 가성비였다는 평이긴 한데 개연성도 그렇고 갑자기 솔직히 말해서 저는 요번에 무슨 생각했냐면 마지막에 맘 말고 닥터인가? 걔 여자 의사 있거든요? 걔가 마지막에 난 이제 캘리포니아로 가야겠어. 거기는 아직까지도 돈으로 거래한다던데 막 이런 말이 나오길래 난 솔직히 다음 DLC는 거기서 무슨 일이 터지겠구나 이러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다음 DLC는 거기서 무언가가 터지겠구나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언자 댄이라는 이상한 애가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전 댄이라고 하고요. 제 동포들을 구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 뭐요? 아니 갑자기 아니 진짜 농담이 아니고 진짜 뜬금포로 갑자기 예언자 댄이라고 하고요. 저의 동포들을 구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게 심지어 웃긴 게 뭐냐면 이게 장군의 여태까지의 행동이나 행실을 보면은 얘가 이득이 없이 그런 짓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을 잘 믿지도 않고. 그런데 갑자기 예언자 댄이라는 애가 선뜻 이제 광신도처럼 광신도 애들을 무리를 이끄는데 뭐 지네 동포들이 좀 그거 했다. 그래서 뭐 도와달라 이지랄 하는데 장군이 그걸 믿는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 도와줄게. 도와줄게 하려고 하는 순간에 수갑을 그냥 스스로 풀어버려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장군이 그 구실점을 만들 만한 게 이게 맞냐고. 장군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야. 아, 너를 적으로 돌리지 않아서 다행인데 막 이러면서 이러면서 그 오프닝이 끝나거든요. 이 미친놈들 무슨 생각인 거지? 아니 진짜 뭐 진짜 장군 개연성 다 버렸니 너네? 진짜? 응? 그러니까 완전 개연성이 날아갔어요. 여태까지 그 장군의 모습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 이제 물자나 이런 거에 집착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거든요. 응. 그러니까 게임풀이라도 잘 만들던가. 그러면서 이제 그 자기 팀원들을 좀 못 믿는 모습도 좀 보여줘요. 응. 그러니까 몇몇 팀원을 빼고는 이제 그러니까 게임풀만 좋아도 솔직히 게임은 잘 나갈 텐데 그쵸? 응. 욕은 덜 먹었을 텐데. 이게 여태까지 그 스토리에서 보면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 외에는 신뢰를 안 줘요 얘가 장군이. 응. 그러고 물자랑 관련된 일이면 그래 그거부터 우선시해라 이렇게 먼저 넘어가는 놈이에요. 근데 갑자기 예언자 댄이라는 애가 나와가지고 막 자기 동포들을 구해달라 그러는데 장군이란 사람이 고작 사람 구출하는 거 하나만으로 움직일 놈은 아니거든요. 뭔가 이득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그걸 가지고 거래를 하던가 그러지 않는 이상은 심지어 얘가 사람을 뚝딱 믿고 막 그런 애면은 개연성이라도 있어. 왜냐면은 아 그래 그래도 사람은 보호해야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얘가 사람도 못 믿어. 그러니까 자기 사람 아니면 잘 믿지도 않아. 근데 갑자기 예언자 댄이라는 애가 뚝딱 와가지고 우리 동포 좀 구해주시오 하는데 개연성이라고는 너를 적으로 돌리지 않아 다행이야 이거 하나뿐이야. 적으로 돌리고 싶지 않아서 구출하는 건가? 뭐지? 그러니까 차라리 예전에 친구였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도 개연성 말아먹진 않았겠다 솔직히. 응? 그러니까요 이 게임이 죄송합니다 지금 마이크 이슈 때문에. 아니 이게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개연성 그래 좀비 게임에서 얼마나 개연성을 말하겠냐마는 사실 좀비 게임에서 이런 말 하는 것도 좀 웃기긴 해요. 맞아. 좀비 게임에서 이 개연성 말하는 것도 웃기긴 해요. 근데 적어도 그 납득할 만한 걸 주던가. 게임에 몰입이 안 되잖아. 게임에 몰입이 안 되면 게임이라도 잘 만든던가. 제 대표적인 예로 에이펙스 있잖아요. 타이탄폴 스토리랑 연관된다 그러는데 사람들 타이탄폴 2 보고 게임합니까? 다 재미 1, 2로 하지? 에이펙스? 그쵸 맞죠. 레알 그렇잖아요. 그래 재미라도 있게 만들면 이게 사람이 열이라도 덜 받아. 그래 스토리는 개나 줬고 게임이나 재밌어라. 아유 게임은 존나 재밌네 이러면서 하는데 게임도 솔직히 말해서 월드 오브 Z랑 비교했을 때 이거를 게임이 좋다고 해야 되나? 이런 느낌이에요. 그쵸 에펙은 에펙만의 맛이 있고 타이탄폴은 타이탄폴만의 맛이 있고 그 각각의 게임이니까 애초에. 그리고 애초에 넘버링을 달지도 않았잖아요. 뭐 타이탄폴 3 하면서 이제 배틀 로얄 이러진 않았잖아요. 얘네가 에이펙스랑 따로 뺐잖아 아예 스토리랑 벗어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라도 오히려 나는 얘네가 가산점이야. 스토리를 더 알고 싶은 사람들은 봐라. 하지만 우리가 직접 알려주진 않겠다 이런 느낌이거든.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게 더 마음에 들어. 근데 이 백포블이란 놈들은 분명 보면은 스토리를 잘 만들지도 않았어요 굳이. 근데 버그투성이 그래 처음에 나왔을 때 버그투성이의 밸런스 망가짐에 막 난이도는 산더미 그 뭐지? 베타 테스터 때 난이도가 낮았단 소리를 들었다고 난이도를 올려놨더니 난이도가 무슨 산을
등반하듯이 만들어놔가지고 그걸 2번 낮췄어요. 심지어 지금 2번인가 낮췄어요. 난이도 하향을 2번 했어요. 심지어 차라리 난이도를 4개인가 5개로 나누던가. 응? 그니까요, GTA4도 아니고. 그래, GTA4, 그래, 개떡밥값은, 이름부터가 개떡밥값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아니, 진짜 차라리 난이도를 높일 거면, 그러니까 난이도를 높이는 게 그거면, 아예 그냥 진짜 무슨, 그냥 팍 올려가지고 여지를 주질 않던가, 응. 여지를 주지를 말던가, 솔직히 말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너네가 하고 싶은 게 뭔데 도대체? 이런 느낌이라서. 그러니까요, 너 오면 좆된다를 존내기 인식시키잖아요, 게임 보면. 그래가지고 요번 백포블 DLC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돈 주고 사진 않았어요. 돈 주고 사진 않았다고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무료로 즐긴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그리고 실제로 공방 매치에서 이제 4티어에서 좀 하다 보면은 이제 DLC 가진 분 때문에 5티어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친구분들 중에 5티어를 갖고 있어가지고 5티어 DLC를 갖고 있어가지고 뭔가 좀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18,000원을 주고 사기에는 좀 아까운. 솔직히 말해서 18,000원이라서 솔직히 말해서 좀 내가 용서를 했던 거지. 이게 막 2만원 이랬으면은 요걸 시기 박았을 겁니다, 전 진짜로. 그냥 18,000원이니까 그냥 이렇게 말하고 말하는 거지. 막, 2만원, 3만원이었으면 진짜 욕 박았어요, 진짜. 18,000원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지. 어쨌든 뭐, 맵은 6개짜리, 신규 카드랑 신규 무기 있고, 뭐, 여러가지 있는데, 제 평은 그래요. 그쵸. 욕 엄청 먹죠. 2, 3만원이면 욕 엄청 먹죠, 이거는. 어쨌든 그래서 제 생각엔 그래요. 이걸 만약에 백포블 DLC를 사서 하실 분이 있으면 한 분만 사시고 백포블 오래 즐길 분만 사시고 찍먹만 해보세요. 찍먹만 해보시고, 아 내가 DLC에 나오는 카드 이런 거를 정말 모으고 싶고, 그런데 이제 좋은 카드는 많거든요. 솔직히 요번에 DLC에 나온 카드는 좋은 카드가 맞아요. 좋은 카드가 좀 많아요. 좀 아직 개발이 좀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 제 짐이 좀 뭐 연구를 해가지고 트리를 뭐 해가지고 실험한 게 있는데 성능 자체는 좋대요, 카드가. 그래가지고 그 카드들을 이용해보고 싶으신 분이나 아니면 이제 아니면 이제 이 백퍼블이라는 장르가 너무 좋아가지고 나는 DLC를 내겠다 이러신 분이나, 아니면 이제 내가 DLC를 무료로 한번 해봤는데, 그러니까 친구 따라가서 해봤는데 정말 난 마음에 든다 이러시면 사셔도 돼요. 이러시면 사셔도 되는데, 저같이 이제 백포브를 찍먹만 하시는 분들은 안 사는 게 나아요. 찍먹만 하시는 분들은 웬만해서는 그냥 친구 DLC로 그냥 좀 즐기고 마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요. 저는 요번 DLC를 그렇게 평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라스트 오브 어스 1 챕터 1 리메이크, 말 많죠? 저는 아직 안 해봤습니다만 라스트 오브 어스를 할만한 플스도 없고, 예, 각 잡고 할 거 아니면 사지 말아라 이거예요. 예. 라스트 오브 어스 가격이, 저 아직 안 해봤는데 가격이 전가판이랑 똑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특전판을 사면 뭐 몇 가지 특전 무기를 준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맞나 싶긴 한데, 아니 이게 뭐 솔직히 라스트 오브 어스는 현실성을 보고 하는 게임인데 그렇게 나와버리면 어떨까 싶긴 해요.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 현실성 보고 하는 게임인데 그렇게 나와버리면 어떡하냐 이런 느낌이긴 한데, 어쨌든 라스트 오브 어스를 좀 이제 1을 재밌게 하셨던 분들, 혹은 이제 라스트 오브 어스 1을 좀 해보고 싶다는 분들은 좀 그래도 그 가격이 좀 비싸긴 한데, 어쨌든 라스트 오브 어스 1은 명작이니까
해보시는 거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혹시나 해서 말하는데 2는 아직 안 나왔고요. 개발자에서도 이제 2는 더 이상 내놓을 생각이 없다니까 2는 만약에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 이렇게 써져 있는 걸 보시면 분리수거장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폐기물 쓰레기니까요. 아직 라스트 오브 2는 안 나왔어요. 라스트 오브 어스 2 파트 2라고 한 게 뭐냐면은 그게 너티독에서 만든 게 아니고 뭐지? 골프 게임이에요. 골프 게임. 막 골프채로 갔다가 막 좀비 머리 치면서 막 굴리는 게임인데 사지 마십시오. 2는 사지 마시고 원만 사십시오. 원만 사세요. 2는 사지 마시고 절대로요. 절대로 사지 마세요. 요번 원은 안 하신 분들만 그 가격을 내고 딱 그 정도 살 정도만 딱. 골프 게임입니다. 닐드럭만이 검수만 해줬지 너티독에서 만든 거 아니에요. 골프 게임입니다. 골프 게임. 표지만 라스트 오브 어스 2라고 돼있지 실장 뚜껑 열어보면 골프 게임입니다. 여러분 절대 사지 마시고요. 요번 원은 안 하신 분들에 한해서 사보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PC판으로도 나온다니까요. 요거는 PC판으로 나오고 이제 스팀에서 좀 할인하고 그러면 사도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저는 그래요. 어쨌든 그래요. 다음 이제 게임 이야기가 말달 얘기인데 저는 말달을 하는 입장입니다. 참고로 말달을 하는 입장이고 실제로 이제 조금 돈을 쓰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서버비를 낼 정도의 돈은 아니라서 환불 신청은 안 했고요. 왜냐면 5,000원 정도밖에 안 냈는데 내가 뭐 거기서 신청을 뭐하러 하나 싶긴. 어쨌든 그래도 저는 말달 유저들을 지지하는 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야기를 할 건데 요번에 카카오 게임즈에 마차가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그레이스라는 우리나라 말이 이제 사람들에게 팬아트를 그려지고 있죠. 그러니까 국방부 앱보다 점수가 낮잖아요, 진짜. 요번에 그걸 보고서 좀 많은 걸 좀 느끼긴 했어요, 또. 우리나라 시장이 아직까지 패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패고 트럭 사태라던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좀 많은 일들이 있고 좀 많은 아픔들이 좀 지나가고 했지만 아직까지도 인식까지는 변하진 않았다라는 걸 좀 다시 보여주는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그래요. 저는 개발자들이 게임을 안 해볼 순 있어요. 개발자들이 게임을 안 해볼 순 있어요. 그럴 수 있어. 왜냐면 실제로 이제 다른 게임 개발자 분들이나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 보면 보통 이제 자기가 만든 게임 클리어 못 하거든요, 보통. 해도 좀 너무 이제 힘겹게 한다거나 좀 그래요, 개발자분들이. 예, 원래 좀 그래요. 그러니까 개발자들이 게임을 만들면은 보통 이제 자기 게임이 어떤 건지는 알고 자기가 그 게임을 해보긴 하거나 안 해보는 경우도 있긴 한데 보통 해보면 근데 자기네도 게임 못해요. 그러니까 개발을 잘하는 거지 게임을 잘하진 않아, 보통. 그냥 게임을 즐기는 거지. 그냥 게임을 즐기는 거지 게임을 잘하진 않아요, 개발자들이.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그런 개발자분들은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이건 다음 걸 넘어가고 싶은데 노래가 가사가 있어서.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게 참 저는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커니굴인 거예요. 게임을 못하는 거지 게임을 안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만든 게임 안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공포게임 같은
어쨌든 컨이 구리대요. 어쨌든 간에 그렇대요. 자기네들이 만든 게임 컨이 구려서 뭐 제대로 못한다 뭐 그런 얘기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 이제 그 퍼블리셔, 그러니까 이제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뭐가 문제냐, 그 공지를 안 하고 했다는 거는 솔직히 되게 큰 문제예요. 명방에서는 명방이나 이제 소전 혹은 이제 그 붕괴 3 혹은 이제 또 뭐가 있지? 그 아주르레인, 아주르레인, 우리나라에서는 그 이름 뭐였지? 아주르레인 그거 이름이 뭐였더라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그거 그 배 게임 있어요. 어쨌든 배 미소녀 게임 뭐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미래시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카카오 들어가면 다 망해요. 웬만해서. 그 진짜 그런 미소녀 게임들을 보면은 보통 이제 미래시라는 게 존재를 하고 예전에 나왔던 거면, 그리고 그 미래시를 따라서 보통 사람들이 움직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데도 회사에서 이제 공지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는 뭘까요? 단순히 얘네가 호구라서일까요? 그 간단한 작업을 하는 이유가 솔직히 말해서 공지라고 해올 것도 없어요. 보면은 이제 거기 그 예전에 나왔던 내용 좀 복붙하고 이제 좀 한국식으로 조금 한 몇 줄 추가하고 나머지는 거의 번역해서 복붙한 거나 다름없을 정도의 내용이에요. 한국에서만 조금 추가된 게 추가해주고 그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근데 얘네가 왜 그거를 안 했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그냥 근무 태만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사실. 그리고 첫 대규모 이벤트예요. 그리고 대규모 이벤트를 보통 이제 이런 게임에서, 그러니까 유명한 게임, 그러니까 좀 언론에 좀 인지가 있는 게임에서 이런 공지를 올리면 언론사가, 그러니까 기자나 신문사가 물어가지고 광고를 해줘요. 무료 광고를 좀 해줘요. 무료 광고라는 게 그냥 대충 말하면은 이게 돈 주고 하는 광고가 아니고 그냥 기자들이 지네 조회수 한번 높여보겠다고 그런 기레기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이제 그것만 딱 보고 기사를 써요. 제목에 이렇게 써놓는다고. 우마무스메 요번 달에 타우로스 배 챔피언스 뭐 미팅이 개최돼 하면서 이제 거기 공지의 내용을 쭈루루룩 적고 유저들 반응 쭈루루룩 적어가지고 그냥 내용이 없어. 그런데도 올린단 말이에요. 그런 광고 효과를 노릴 수 있단 말이에요. 공지 같은 거는. 그런데도 그런 걸 하지 않았다. 그런 걸 하지 않았다예요. 이거는 일단 윗대가리, 그러니까 이제 일단 이제 총괄의 미스죠. 총괄 운영자의 미스예요. 이건 첫 번째로. 총괄 운영자가 잘못했어요. 처음으로. 일단 공지를 안 했다는 것 자체부터가 광고 효과를 누리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이건 무료 광고를 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인지도가 있으니까 우리는 광고 안 해도 되겠지, 이런 마인드인 거예요. 유저가 늘어나는 걸 바라지 않는다고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마인드예요. 이거는 일단 그건 첫 번째로 끝났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유입된 뉴비는 뉴비도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분명 이게 우마무스메를 처음 이제 카카오 게임즈를 접하고 이제 검색이 귀찮아서 이제 카페에서만 활동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분명 있을 거야. 없을 리가 없어. 이런 사람들은 꼭 있어. 어느 가든. 그럼 이제 타우로스 배에 대해서 이제 뭐 카페에서 물어보겠죠. 난리가 나겠죠. 근데 이제 물론 고인물이 있어서 가르쳐는 주겠지만 그것도 공지가 있을 때 얘기잖아요. 일단 언제 한다고만 얘기만 해주고 그냥 갑자기 들이밀면서 이때 해요라고 하는데, 고인물들도 갑자기 우리나 일주일이나 준비했는데 얘는 3일 안에 준비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하냐? 얘네 밤새란 얘기인가? 막 고인물들도 의아해요.
그 상황에서 이제 뉴비들은 폐사하겠죠. 이거 일주일 안에 어떻게 해? 나 그만둘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말달은 하던 사람만 남는 거예요. 진짜로. 아니 이게 리니지식 운영법이 매번 그렇지만 이게 아직까지도 게임사들은 리니지식 운영법을 너무 믿어. 이게 리니지식 운영법이거든요. 떠날 사람 떠나. 우리는 고인물들이랑만 놀면 돼. 이거거든요. 그래서 리니지가 어떻게 됐습니까? 매출은 잘 나오지만 어쨌든 고인물들밖에 남지 않아서 신규 유저 유입은 없고 거의 대부분 고인물들의 부캐인 경우가 거의 대반이죠. 대반수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부캐까지 이제 랭크를 찍으려면 막 또 뭘 하고 돈 하고 그럼 결국 이제 고인물들만 남아서 게임의 매출을 책임져주는 그런 형태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장기적인 형태로는 매우 안 좋은 형태예요. 그래서 만들어내는 게 뭐다? 리니지2, 리니지-M, 리니지2M, 리니지 레볼루션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네 IP를 이용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신규 유입을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요. 그러다가 그 신규 유저들이 이제 고인물이 되면 이제 그 고인물들만 갖고 장사하는. 왜냐면은 그게 게임에 대한 충성도도 높고 잘하니까 또 서버비도 잘 벌리고 괜히 신규 유저까지 챙기다가 고인물도 떠난 사례도 많이 봤는데 차라리 그냥 고인물만 신경 쓰면 되지 않을까? 그래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렇게 운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언제나 게임은 라이트 유저가 아무리 좆같아도 라이트 유저를 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파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리듬게임 시장이 왜 망했나를 들으면은 좀 쉽게 이해가 되실 건데 리듬게임 시장을 보면 대부분 이제 뉴비들이 좀 들어가기 힘든 시장이 돼 있어요. 이거는 참고로 테크니카 3 얘기입니다. 테크니카 3 때 얘기인데 이게 테크니카 3라는 게임이 오락실에 처음 나왔을 때 이게 되게 재밌어 보였어요. 저는.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막 터치식으로 이제 리듬 게임을 하는 사람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터치 식이니까 되게 신기하고 저도 이제 신기해가지고 해봤단 말이에요. 친구가 리듬 게임을 좋아하기도 했고. 근데 이 게임 시장에 딱 들어가니까 나는 돈을 내요. 스크니테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제 게임을 해요. 게임을 하면 이제 돈이 나가잖아요. 오락실 게임이니까 한 500원씩 나간단 말이에요. 500원, 1000원 막 이렇게 나가요. 근데 500원, 1000원을 내면서 이제 뉴비가 커야 되는 시점인데, 그러니까 내가 처음 게임을 해서 이제 커가는 시점인데, 알려주는 사람은 되게 잘 알려주거든요. 근데 배척하는 사람들은 엄청 배척해요. 뉴비 늘었네, 오락실 대기 하나 또 늘었네, 막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막 뉴비들이 이 오락실 문화를 모르는 뉴비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몰라요. 실제로 제가 실수해서 카드를 그러니까 우리 옛날 오락실 있잖아요. 옛날 오락실 동전 걸듯이 게임기 위에 카드 올려놓거든요. 거기는. 근데 이 카드 올려놓다가 실수로 제가 카드를 회수하다가 실수로 게임 하시던 분 화면을 가렸어요. 한번. 그분이 좀 기분 매우 나빠하시더라고요. 좀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죄송한 일인데. 그래가지고, 그런 이제, 매너라던가, 이런 것들을 모르는 뉴비들 입장에서는, 얘가 왜 모르는 게 죄는 아니고, 그러니까 나중에 알게 되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걸 좀 짜증을 내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뉴비를 막
그거 할 만한 그게 없어요. 안전장치가 없어요. 뭐 모르는 게 죄는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그거는 잘못한 게 맞으니까. 어쨌든 그런 안전장치들 그리고 예절 이런 것들을 모르는 뉴비들한테 너무 친화적이지 않은 게임이에요. 리듬 게임이라는 건. 그래가지고 뉴비들이 이제 몇 달 정도 하다가 떠나요. 그런 식으로. 거기에 남는 사람, 그러니까 뉴비들 중에서 남는 사람은 극소수고 대부분이 그냥 떠나버려요. 아, 이 게임 하니 차라리 딴 게임 하러 가지. 이런 느낌 돼버려요. 그래서 고인물들만 남게 돼요.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테크니카라는 게임은 결국 그 독창성과 그 신선함은 있었지만 결국 이제 뉴비가 없어서 폐사를 해버린 정적인 게임이 됐죠. 어쨌든 이런 시기에 그 원래 그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카카오 게임즈가 미래를 안 본 거예요. 진짜 미래 길게 안 본 거예요. 운영 자체를.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뉴비를 배척해버린다는 건 이런 거예요.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미래를 스스로 잘라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게 니니지식 운영법이에요. 어차피 이 게임 망했으니까 할 사람만 해라. 돈 낼 사람만 내고. 이런 거예요. 배짱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참 웃겨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일단 어쨌든 공지를 안 올리고 정보가 없는 탓에 뉴비들이 또 폐사할 거란 말이에요. 이번에 폐사도 좀 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제 사이트에서 공략 안 본 사람들도 막 이제 그 사이트에서 공략 부랴부랴 찾아보는 사람들도 생겼을 거고, 솔직히 말해서. 보통 이제 공략이 올라와야 사람들이 찾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막 정보가 올라온 다음에 찾으려고 하니까 뉴비들은 뭔 일이야? 뭔 상황인데? 그러다가 갑자기 타우로스 배 이벤트 하면은 아, 말 3개 고르라고? 해볼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뭔 게임인지도 모르고 뭔 상황인지도 모르고 이게 무슨 재화를 주는지도 모르고 이러고 있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고인물들만 즐기는 게임이 되는 거지. 이게 뭐 뉴비들을 위한 게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립니다. 어쨌든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그렇게 뉴비적인 모습에서도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지금 사태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던 유저들, 일본에서 하던 유저들은 또 어떤 그게 있냐. 일본에서는 한 달이나 줬다. 니네가 물론 그 가차 그거 시간 땡기고 막 이러는 건 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도 일정을 줄였을 거라고 생각은 한다. 하지만 이거는 일본에서도 한 달 줬던 이벤트, 한 달이나 준비를 해가지고 했던 이벤트다. 근데 한 달이나 기한을 주는 이벤트인데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어떡하냐. 너네 지금 게임 해봤냐 이거.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너네 게임 해봤냐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솔직히 운영이 게임을 안 해볼 순 있어요. 그거를 뭐 그거 가지고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일본에서 운영했던 미래시가 있고 그거를 미래시를 사람들이 공유한다는 걸 안다면 그 미래시를 왜 그렇게 했는지 정도는 분석해볼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 미래시가 왜 그렇게 운영을 했는지에 대해 분석을 하고, 그리고 그 분석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 속도를 내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내면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어떨까? 라고 결론을 내면 어땠을까? 지금은 그냥 눈 가리고 아웅식이잖아요, 사실.
지금 그냥 돈만 벌려고 혈안된 그냥 거지 같잖아요. 꼭. 카카오 게임즈가. 물론 카카오 게임즈가 거지라는 뜻은 아니지만 지금의 운영을 보면 이 장사를 오래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얘네 지금. 말단은 현재 그 2년인가 3년 된 게임이거든요. 2년? 1년인가 2년, 1년인가 2년 된 게임이구나. 1년인가 2년 된 게임이에요. 제 기억이 맞으면. 3년까지는 모르겠고. 1, 2년은 확실히 된 게임이에요. 그리고 일본 마사에가 되게 규모가 커요. 물론 이제 세택이긴 하지만 좀 큰 편이에요. 외국에 그 나갈 정도로 좀 큰 편인 시장이에요. 그런 데서 이제 실제로 어떤 일들이 있냐면 마사회에서 그 누구였죠? 어떤 말주가 그 우리 딸은 야한 거 그려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잠깐 했다가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라고 사람들이 빗발치게 그 트위터로 물어봐서 결국 마주가 아 죄송합니다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가 된 그런 사례도 있어요. 심지어 심지어 그런 사례도 있어요. 진짜 심지어 그런 사례도 있는 게임이에요. 물론 우리나라는 그게 우리나라는 물론 비슷한 일을 해보려고 한 적은 있어요. 엘리사라는 게임인데 그 한국 마사회에서 지원을 하고 실제로 이제 말을 타고 경주하는 레이싱 게임이었어요. 물론 말이 드리프트를 한다거나 하는 좀 어디러지를 하는 상황이 좀 있긴 했는데 어쨌든 그래도 재밌게 했어요. 게임은 꽤 괜찮았거든요. 물론 이제 수익 모델을 어떻게 내야 될까 하다가 이제 좀 수익 모델도 안 잡히고 광고도 좀 안 잡히고 어쨌든 레이싱 게임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 말을 타고 레이싱 한다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새로운 소재는 나올 수가 없고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서버비를 충당할 그게 없어서 이제 문을 닫긴 했는데 어쨌든 이런 시도가 있긴 했어요. 그리고 저기 어디지? 이 우마무스메라는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사이게임즈 회장이요. 어떤 짓까지 하냐면요. 실제로 말주가 됩니다. 실제로 마주, 그러니까 말을 사서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걸 말하는 건데, 그 경주마의 주인이 되기까지 해요. 이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마사회에서 허락을 너무 안 해주니까 이걸 어떻게 마주들을 공략할까 하다가 자기가 마주가 돼보면 어떨까 그래가지고 이 회장이 진짜 말을 사가지고 마주가 되거든요. 맞아요. 나도 이제 마주다 이러면서 이제 마주로서의 그 경험이나 지식들을 이렇게 좀 자기가 이렇게 하면서 마주들이랑 친해져가지고 마주들을 설득해요. 좀. 아 이런 게임을 내보려고 하는데 이번에 좀 어떻게 양해를 구할 수 없겠습니까 하면서 이제 자기가 그 마주 입장으로서 마주들에게 같이 마주한 말이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마주의 입장으로 마주한 의도치 않게 웃겼네.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이 그러니까 우마무스메라는 게임이 상당히 이제 그 많은 노력과 많은 이야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그 업적 사이에 쌓아진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제 처음 낼 때도 프로토타입이 나왔을 때 사이게임즈에서 갈아엎자고 했을 정도로 되게 사활을 걸었던 게임이기도 하고 왜냐면 잘못 내면 마주들한테 얻어맞으니까. 적어도 마주들한테는 집단 리치는 당하지 말아야지. 어쨌든 되게 그랬던 게임이에요. 그런 배경과 그런 이제 영업이라던가 그런 이제 여러가지 상황들을 놓여있는 상태에서 이 게임이 시작됐다라는 이런 분석조차도 안 했단 얘기예요. 이거는 이런 일반인이 할 수 있는 분석조차도 안 하고 게임을 운영했단 소리예요. 카카오 게임즈는 그냥 지금의 운영 실태를 보면
음. 카카오 들어가면 거르자. 그래요. 그럴 수도 있죠. 어쨌든 그래요. 저는 그래서 이제 우마무스메 같은 경우에는 되게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차라리 그래 차라리 이제 그 붕괴 마냥 붕괴 맞나? 붕괴였나? 하여튼 어느 게임사가 아마 중국 게임사일 건데 우리나라 퍼블리셔가 너무 막 일을 못하니까 이 회사에서 빡쳐가지고 아 그냥 한국 지부 낼게 우리. 응. 아 그냥 우리 한국 지부 낼 테니까 아 조용히 해. 너네 조용히 하고 아 우리가 직접 받겠습니다 이러면서 진짜 한국 지부가 들어온 경우가 있거든요. 한국 지부로 들어온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가 아마 소전인가 명방인가 그럴 건데 아니 소전인가? 소전인가 분기였나? 어쨌든 그런데 괜히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괜히 이런 걸 원하는 게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게임을 못 믿는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일본에서도 이제 이슈가 됐거든요. 아마 일본 내 마주들이 아마 되게 분노를 냈을 텐데 게임을 이딴 식으로 운영하냐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농담이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그 게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했어. 너무 가볍게 생각한 거야 이거는. 그냥 게임이다라고만 생각한 거야. 이 게임이 어떻게 쌓여져 있고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고 어떤 기초 틀에 위에서 올라가는지 이런 분석 전혀 없이 게임을 가져왔다는 소리고. 그럴 거면은 왜 2년 동안 이 게임을 못 받아 아니 1년인가? 2년 동안 못 받아오고 있었을까 왜? 이런 의문도 들기 시작하는 거고. 어쨌든 좀 여러가지 의미에서 좀 안타깝긴 하네요. 그런 의미에서 요즘에 이제 명일방주가 참 다시 유행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우마무스메가 안 좋아지니까 갑자기 명방으로 이제 연어들이 오기 시작했어. 저도 연어가 됐는데 결국 잠시만요. 네, 스파게티를 저기 뭐지? 짜파게티가 다 불어서 어쨌든 이제 명일방주가 그래서 다시 이제 막 이벤트 하고 하니까 이제 다시 이제 연어들이 돌아오기 시작했는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마침 이제 2주 뒤죠? 2주 뒤 금요일에 업데이트가 하나 있는데 영방이 여기서 되게 대단한 게 아니면 노린 건 아닐 거예요. 노린 건 아닐 건데 16일 뒤에 백파이프라는 캐릭터가 나와요. 이게 복각이거든요. 복각인데 이 캐릭터가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이제 명일방주는 이제 타워 디펜스형 게임이라서 이제 각자의 역할이라는 게 있는데 직업군이 한 7가지인가 8가지인가 되고 그 중에 이제 이 백파이프라는 애는 선봉 그러니까 이제 그 벵가드라는 직군에 있는 캐릭터인데 이제 그 가로막기는 한 칸 그러니까 한 명을 할 수 있고 그 사거리는 2예요. 근데 얘가 왜 사람들이 열광을 하냐? 아직까지도 적폐에서 내려온 적이 없어요. 벵가드 라인에서 적폐에서 내려온 적이 없어요. 이 캐릭터가. 그러니까 한 명 가로막는 벵가드 중에서는 얘 말고 다른 애를 쓴다? 그럼 너는 백파이브가 없는 녀석이구나 라고 얘기를 할 정도예요. 진짜 없으면 꼬우신가요? 를 외쳐야 되는 앤데 얘가 16일날 복각을 해요. 그리고
이번 달 복각은 에이아 파들라더라고요. 아직까지도 캐스터 라인에서는 중티어 이상급을 차지하고 있는 거의 평타 이상. 넘버 1까지는 아닌데, 그니까 이 캐릭이 있으면 뭐 맵에 그냥 툭툭 던져놓으면 깰 수 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캐스터 라인에서는 진짜 1티어급 거의 1.5티어급? 1티어? 1티어? 1.5티어? 뭐 1티어는 이제 스드란이나 이런 애들이 있어가지고 1티어까지는 아니고 1.5티어? 그 정도 되는 애인데 걔가 좀 복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 들어올 때 저 노져라 이런 느낌인데 지금 야 물 들어온다 노져 빨리! 막 이런 느낌인데 지금 명방이 타워 디펜스를 되게 좋아했던 주제로서 이런 모습들이 오히려 나는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어요. 물론 이제 유저들 돈을 빨아먹으려고 환장했구나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을 건데 물론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이제 유저에게 친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은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긴 해요. 저의 눈에는. 물론 그 과정에서 돈을 빨아먹으려고 하는 건 좀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그런가 우마무스메랑 너무 비교된다는 느낌이 점점 더 들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일본에서 나온 그러니까 일본에서 지금 현재 운영 중인 우마무스메랑은 또 걔를 다르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우마무스메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포카카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나온 이제 그 퍼블리싱 하고 있는 그 한국 그 우마무스메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마무스메 얘기했고 이제 아까 백퍼블 얘기했고 그걸 시작으로 이제 그 다른 얘기를 했죠. 게임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이제 게임 이슈를 이제 세 가지를 이제 다 얘기를 해봤는데 이게 게임 시장이 우리나라 아직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옛날에 진짜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제 모바일 게임이 아니라 한국 게임은 사람들이 거들떠도 보지 않을 거라고 이제 조만간 근데 그게 현실이 돼가고 있어요. 지금 보면 실제로 이제 개발자들 사이에서도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진짜 일 잘하는 개발자들은 다 외국으로 이제 팔리거나 아니면 떠나거나 하고 이제 남은 사람이 없고 이제 남은 사람들 가지고 역량은 이제 그 불소도 못 만든다. 블레이드 앤 소울도 이제 못 만든다. 똑같이도 못 만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에요. 이번에 타워 오브 판타지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중국 게임인가? 어쨌든 그런데 그냥 원신 베끼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 원신이 되진 못했어요. 짭신이 되진 못했어요. 아니, 짭신 소리만 듣고 말았어요. 결국 원신이 되려고 노력했지만 보면 이제 타워 오브 판타지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를 이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고 뭐 여러가지를 있는데 하지만 결국 그 캐릭터에 서사를 쌓는데 실패를 한 게임이에요. 결국 그 유튜브에 이제 중년 게이머 김실장님 맞나? 하여튼 그 김실장님 맞나? 김실장님? 잠깐만요. 아으이 지금 냄비를 키보드 치워놓고 올려놓고 있던 거라 소리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맞네, 김실장. 중년 게이머 이 김실장이라는 분이 있어요. 리뷰를 되게 잘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그냥 게임 리뷰를 하는 게 아니고 좀 관점이 신선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의 모든 리뷰들이 이제 게임 관련 리뷰, 그러니까 게임이 얼마나 재밌냐, 기능이 얼마나 돼 있냐, 시스템은 어떠냐 이런 거에 중점을 두는 사람이라면 이 김 실장이라는 분은 어떤 마인드로 이 리뷰를 하냐면 좀 더 깊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타이틀만 보면 알 수 있는데 경마강 오타쿠도 아닌데 왜 사람들은 우마무스메의 지갑을 열까? 이게 열광할까도 아니에요. 지갑을 열까예요. 그러니까 좀 사업적인 관점을 좀 봐요. 다른 사람들이 이제 리뷰에 집중하고 이 게임에 게임에 대해서 집중하는 동안에 이 사람은 이제 수입의 메커니즘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게임적으로 이제 유저들을 어떻게 끌어들이는가 이런 것들을 봐요. 이분 근데 타워 오브 판타지는 좀 긍정적인 평가를 좀 내리긴 하셨네. 저는 근데 솔직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까지는 좀 힘들다고 생각은 하긴 하는데 뭐 게이머 쪽의 관점이랑 뭐 수입성의 관점은 또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아직 게임을 안 해봤기 때문에 뭐 그런 다른 관점이 있을 수도 있고. 유비식 오픈월드를 제가 좀 안 좋아하긴 해요. 근데 그거는 좀 안 좋아하긴 해서 아마 유비식 오픈월드가 좀 저한테는 그게 작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좀 타워 판타지가 캐릭터에 서사를 쌓는데 실패를 하는 바람에 그래서 아마 원신과는 좀 궤가 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게임 자체는 그냥 할만하다고 해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외국은 이런 거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하지란 말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보면 지금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게임들 예를 들면 스컬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배그라던가 아니면 이제 좀 여러가지 게임들 우리나라에서 좀 유명한 게임들을 보면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래픽이 좋다 이런 대기업류에서 나오는 게임이 아니라 대부분이 점점 이제 인디게임이 오히려 강세고 대기업에서 만든 거는 사람들이 좀 안 좋아하시는 그런 경향들이 좀 많아지고 있어요. 스컬도 얼리 액세스였죠. 굳이 따지면. 그러니까 대기업이니까 이 정도는 깔고 가겠지라는 마인드도 좀 있긴 한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제 어디지? 배그 개발자들도 얘기를 하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배그 같은 게임 이제 못 만든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국에서. 관련된 사람들은 다 이제 다른 데로 다 떠나고 뭐 팔려가고 그래가지고 더 이상 이제 배그 같은 게임은 나올 수가 없다. 우리나라에서 나올 수가 없다라고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좀 대부분이에요, 보통. 안타깝게도 세간의 평가가 그래요. 보통 이제 진짜 맞아요. FPS의 무덤이기도 하고 한국이 다른 시도를 안 하려고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보면 나왔던 게임에 이제 틀만 바꾸려고 하고 막 그러지 뭔가 새로운 도전을 안 해요. 물론 이제 요번에 이제 N의 초상이라던가 뭐 P의 초상인가? 뭐 있어요. 그거라던가 아니면 이제 소울류 게임 몇 가지를 이제 내놓으려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프로젝트 몇 가지가 이제 좀 가동되고 그리고 외국에서도 상도 받고 그러고 있어서 솔직히 말해서 이게 완전히 어둡진 않아요. 미래가 완전히는 어둡지 않아요, 지금. 좋은 긍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의 운영 방식이 결국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게임, 아무리 좋은 진짜 퀄리티의 진짜 대단한 게임에 대단한 그게 나와도 운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국 게임 시장은 사장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실제로도 그런 경우가 많았고, 안타깝게도 그런 경우가 좀 많았어요. 슬프지만. 게임을 잘 만들어도 운영을 조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나라의 좀 이제 윗대가리들의 좀 이 게임사 윗대가리들이 좀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바뀔지 안 바뀔지 모르겠다만 바뀐다면 좀 잘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좀 소망이긴 해요. 그래야지 더 오래 할 수 있으니까 게임을. 그쵸, 이제 할만한 FPS 찾으려면 이젠 다 외국 게임 가야 돼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레식 발로란, 아니 레식, 에이펙스 레전드, 그리고 저기 뭐지? 그쵸, 영어는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고. 이게 한국 게임이 하나도 없어요, FPS. 서든에서 멈췄어, FPS 이미. 한국에서는. 한국에서 FPS라는 이미지는 이미 서든에서 죽었어요. 서든에서. 그 게임 자체도 메달 오브 하너 시스템만 그거 한 건데. 예. 기대가 1도 안 돼요, 진짜. 카스 그룹의 시스템을 가져와서 발로란트가 만들어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발로란트라는 게임은 또 그 각 그 캐릭터마다 서사를 깔려고 해요. 롤처럼. 그런 것도 있고 자기만의 차별성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 게임이 나쁘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이 게임만의 차별점이 있는 거지. 그런 느낌인데 우리나라는 솔직히 이제 발로란트 같은 이제 슈퍼 FPS라고 하죠, 보통. 이런 능력자 게임을. 이런 슈퍼 FPS류가 나오는데 난 솔직히 그래요. 뭘 하든 망할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 어디야, 그 블리자드에서 만든 게임 오버워치? 응. 오버워치처럼 액션을 너무 깔고 들어가면 반대로 이 카운터 스트라이크라는 이 기본 틀에서, 카운터 스트라이커라는 기본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린 게임이 되고, 그렇다고 해서 발로란트처럼 능력을, 그러니까요, 한때 롤을 이긴 게임인데 에휴. 어쨌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발로란트처럼 스킬을 소소하게 넣으면 한국 입장에서는 안 팔릴 거고, 왜냐면 발로란트가 그렇게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끌리지가 않거든요. 일본에서는 그래도 국민 게임까지는 아니지만 좀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임인데, 발로란트조차도 그런데 지금 너무 심심하게 만들면 결국 발로란트라는 벽을 못 넘을 거고, 그렇다고 해서 에이펙스 레전드 마냥 그 서바이벌류로 만들기에는 결국 그룹에는 한계가 있단 말이죠. 결국 그럼 또 5대5 팀플인데, 그러면은 뭐 따라할 만한 게 레식밖에 없어요, 결국. 근데 레식을 따라하면은 이 레식의 그 긴장감? 이런 거를 과연 살릴 수 있을까? 왜 굳이 유비소프트가 카운터 스트라이크라는 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비소프트가 괜히 이걸 그냥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런 분석 하나도 안 하고 똑같이만 만들겠다? 이런 분석 하나도 안 하고 똑같이만 만들겠다?
만약에 그런다면 이건 잘못됐다고 봐요. 게임사는 정말 잘못된 게임사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럴 리는 없겠죠. 시장 분석 같은 것도 하고 그러겠지. FPS인데 지네가 잘 밀당한 게임인데 우리나라에서 한때 잘 나갔던 게임인데 사실 게임을 잘 만들면 유저들은 돌아와요. 우리가 레식에서 패치랑 스토리 막 진짜 똥같이 뽑아내가지고 한때 떠났다가도 이제 그 밸런스 잡고 막 오퍼 능력도 좀 수정하고 밸런스 좀 맞추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납득되는 선까지 왔다 싶으면 다들 돌아가는 것처럼 잘 만들면 입소문이 나게 돼 있어요. 에펙도 솔직히 처음에 나왔을 때 우리나라에선 그렇게 막 흥하지 않았어요. 일본에서나 진짜 흥했지.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버튜버들이 좀 하고 그러니까 이제 한국 버튜버들, 일본 버튜버들 막 하고 그러니까 그제서야 좀 이제 아이 재미 원툴 게임 이러면서 좀 하는 거지. 사실 우리나라에서 에펙스 레전드가 유명해진 지는 그렇게 많이 안 됐어요, 사실. FPS 하면 다들 써든 막 이런 소리 했지. 그쵸? 재미 때문에 하는 사람이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솔직히 모르겠어요. 전 지금도 지금도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FPS가 나온다면 과연 이 그 아까 말했던 발로란트, 에이펙스 레전드 그리고 레식 하나 더 넣자면은 그래 하나 더 넣자면은 배그까지 넣을게요. 하나 더 넣어서 배그까지 넣을게요. 얘네를 넘을 수 있을까? 그쵸. 오버워치가 되게 희한한 게임이긴 해요. 오버워치를 넘으려면 그리고 엄청 잘해야 돼요. 진짜 게임을. 오버워치를 넘으려면 진짜 엄청 노력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지금의 개발력으로 오버워치 할 수 있을까? 솔직히 좀 고민이 되네 이건. 어쨌든 그래요. 솔직히 대가 정도만 나와도 저는 오케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가 정도로만 나와도 그래 열심히 했네. 그래 너네가 그래도 쥐어짜낼 만큼 쥐어짜냈구나 딱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지. 오버워치만큼만 나와도 그냥 아 얘네 노력하긴 했구나 딱 이런 느낌이야 진짜. 진짜 오버워치만큼만 나와도 돼요 솔직히 말하면. 오버워치만큼만 나와도 진짜 잘 만든 게임 되는 거예요. 오버워치만큼도 못 만들 것 같단 말이죠 사실. 베끼는 것조차도 못할 것 같아요 사실. 중국 게임 베낀다 이러는데 그거 베끼는 것도 솔직히 기술이 있어야 베끼거든. 베끼지도 못할 것 같아 우리나라는. 그래서 걱정이야 지금. 자 그래서 이제 게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1시간을 쫙 버텼는데 이제 제가 스파게티를 잡고 짜파게티를 먹고 일을 할까 합니다. 오늘 짜파게티랑 깻잎김치를 가져왔고요. 인생 뭐 있습니까? 먹어야지. 먹고 이제 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과연 저는 오늘 일할 의욕이 들 것인가?
그게 좀 걱정이긴 해요. 이제 환절기가 되고 하니까 일할 의욕이라던가 건강이라던가 이런 게 확 떨어지는 게 느껴져요, 진짜. 몸이 안 좋으니까 일도 하기 싫어지고 막 그런 거. 딱 그런 느낌이라. 원래 오늘 좀 나갈까 생각했거든요, 사실은. 오늘 좀 나갈까 하고. 근데 못 갔어요. 뭐 어머니 약속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돈이 없어서 못 갔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일주일 동안 집에 처박혀야 돼요. 추석이라고 이제 집안일을 해야 돼서. 나 심지어 저희 집은 큰 집이라서 친척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집을 엄청 청소해놔야 돼요. 귀찮아서 해놔야 된단 말이죠. 그나마 다행인 건 이제 조카가 갓난아기 시절은 벗어나서 이제 제 물건들을 건들지 않을 거라는 확신?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그나마 다행인데 근데 어쨌든 7살, 8살이라서 띵띵대면 할 말 없긴 해요. 그래서 고민입니다, 사실. 그 와중에 이제 동생 녀석이 저 이번에 외박 나오면 집에 잠깐 들릴게요 이러고 있어서. 근데 하나 좀 물어봅시다. 그 부대가 제천이면 외박 권내가 충북권인가요? 아니면은 제천시 내인가요? 내 지금 그게 기억이 안 나거든. 음. 음. 지금 그래서 지금 읽어보고 있는데 없네. 어디까지 나갈 수 있는지 내가 모르겠단 말이지. 음. 지금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천시 내까지면은 이제 얘가 우리 집에 오는 게 그게 되거든요. 지금 오면 안 되는 게 되거든요. 원래. 뭐 물론 요즘에는 뭐 점프 막 이런 거. 점프한다 막 그러는데. 음. 아.
재량이구나. 보통 집에 가기 때문에 그 자신이 본가가 속한 도시 전체 혹은 병가의 생활권이 미수지역이 된 경우가 많다. 아, 요즘엔 그래? 요즘엔 그렇구나. 몰랐는데, 요즘에는 군인 미수지역이 그거라네요? 지휘관 재량으로 이제, 집 근처를 잡아주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돼 써져 있네요. 그럼 뭐 지방권이겠다. 뭐 가끔 뭐 여기 오는데 뭐 1시간밖에 안 걸리겠다. 같은 돈 내겠다. 안 올 이유가 없네. 지휘관도 그 정도면 허용 범위 내일 거고. 근데 그러면 큰일 났는데 나 지금. 농담이 아니라 진짜 나 큰일 났는데? 아니 이게 막 그런 게 아니고요. 이유가 뭐냐면 큰일 난 게 뭐냐면 별건 없고요. 저 지금 동생이 저 외박 나오면은 시장에 들러가지고 감자를 던지러 오겠대요. 시장에 들러서 감자를 들고 오겠대. 그래가지고 야, 감자를 왜 사와? 야, 어차피 우리 안 해먹잖아. 그러는데 아니야, 해먹을 건 아니고 형 방에 던질 거야. 그래가지고 야, 제정신이 아니구나 니가 그랬더니 걱정마, 훈련소에서 배운 그대로 해줄게 막 이러면서 시장에서 지금 흙 묻은 감자 사오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거든요 지금.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내 동생은 유튜버를 해야 돼. 얜 제정신이 아니야 아무리 봐도. 사람의 마인드가 아니야. 얘는 유튜버감이야. 진짜 유튜버감이야. 군대에서 오자마자 감자를 던지는 이상한 애가 있다? 무증바증 부슝? 그러더니 이제 사람들 보면은 막 진짜 막 외박에서 저는 이제 오늘 외박을 나와서 형에게 감자를 던져줄 거예요 막 이러면서 이제 감자 사는 것부터 천천히 보여줘. 일단 이 감자는 너무 두꺼워서 안 돼요. 이 감자는 너무 흙이 안 묻었어. 이 감자는 너무 커. 이걸로 맞으면 이제 병원비를 물어줘야 될 수도 있어. 적당한 걸로 고르자 막 이러면서 이제 골라. 그런 다음에 이제 부대 근처 시장을 나오면서 적당한 감자를 골랐습니다. 이제 형에게 던질 일만 남았네요. 벌써부터 흙 묻은 형의 얼굴이 상상되니까 기분이 좋네요 하면서 이제 기차에 딱 타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집에 가는 길은 언제나 즐겁네요 막 이러면서 드디어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일단 초인종을 누를게요. 띵동 하면 이제 누르면 그럼 이제 문이 열리면 형이 집에 아직 있군요. 잘 됐네요. 형의 방에 감자를 투척해야 되는데 형이 없다면 재미가 없겠죠?
막 이러면서 딱 엘리베이터 타면서 아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이제 형은 저를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할 테고 이제 저는 이 감자 프로젝트를 어떻게든 실현시켜 버리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그러다가 이제 현관문 딱 열면 갑자기 얘가 딱 뛰어. 이거 뭐, 야, 갑자기, 아니, 뭐, 갑자기도 아니야. 그냥 갑자기 군인발로 확 들어가지고, 호환의 수류탄 하면서 이제 내 방에다가 감자를 던지는 거지. 이제, 그거 보고 있다가 내가 어안이 벙벙해지겠지. 미친놈인가? 이러면서. 엔딩까지 완벽하네. 뒤통수 맞으면서 넘어지는 거. 에라이 미친놈아 이러면서. 민간인한테 군인이 괴롭히게 돼 있냐? 막 이러면서. 막 밟고 끝나겠지. 엔딩까지 완벽하다. 진짜, 씨. 아유. 그러니까요. 군인이 민간인 걷는다 이러면. 에휴. 동생 잘 둔 덕에 썰은 잘 풀 수 있겠네. 나중에 감자를 던지게 되면, 진짜로 감자를 던지면, 제가 한번 썰 풀러 오겠습니다.